09번 수열 괄호 AN의 균합적 정의가 A1은 2,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AN, N은 1, 2, 3, 일 때 AK는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을 구하시오. 이게 수열의 균합적 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순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이제 1, 2, 3 점점점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1은 2가 나왔고 N에다가 1을 대입할게. n에다 1 대입하면은 여기 네 군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n에다 1 대입하면은 A2가 나옵니다. 그러면 A2는 루트 1 대입하면은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A 1이 되는 거예요. A1. A1은 2죠. 2. 그거 2를 그냥 쓰겠습니다. 2라고. 이렇게. 유리화는 일단 좀 이따 하고. 유리화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n에다 2를 대입하면은 A3 값이 나옵니다. A3. 그럼 이 대입하면은 루트 3 곱하기 A2가 돼요. A2. 근데 A2가 이거였죠. A2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A2 값을. 그래서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2.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유리화 안 하길 잘했네. 왜냐면 이제 약분이 되죠, 약분이.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제 무슨 규칙이 나오는 것 같은데 n에다 3을 넣으면은 A4 값이 나와요. A4 값. 그럼 A4는 뭐가 되냐? 루트 5분의 루트 4 곱하기 A3입니다. A3은 요거였죠? 그럼 요거 그대로 또 여기 들어간다. 그대로. 그래서 루트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2.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딱 보면은 이제 나오지 않나? 그 감이 나오죠? 그럼 이게 지금 루트, 그러니까 AK가 1이 나오려면은 AK. 그럼 AK는 뭘까? AK는 그 감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요거 딱 보면은 약분되죠, 약분. 그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은 분모 얘랑 분자 얘가 남는 거예요. 분모.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되냐면 분모는 루트 K 플러스 1.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2. 그러니까 2루트 2. 2루트 2.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1.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루트 2는 1 나와야 돼. 1.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부모 분자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K 플러스 1은 2 루트 2. 그럼 2 루트 1은 루트 8이니까 K는 얼마? K는 7이다. 7. 이렇게 푸시면 돼요. K는 7. 10번. 수열 괄호 AN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NX 더하기 AN 플러스 1은 0의 두 군이 AN, BN이 괄호 AN 플러스 1, 괄호 B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킬 때 A25를 구하시오. A25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AN을 구하는 건데 AN.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제 AN의 수열 AN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쓰면은 A1이 마이너스 10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거는 거의 100%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예요. an, bn. 그럼 이제 두 군의 합. 알파 n이구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알파 n입니다. 알파 n. an이랑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겠네.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뭐냐? 두 군의 합. an. 두 군의 곱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a n 플러스 1. 알파랑 a 다릅니다. 다른 문자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얘를 만족시킨다. 얘. 그러면 이거는 전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문제에서는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수열 문제 푸는 문제는 예외적으로 좀 있지 기본적으로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 전개하면은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아, 그러니까 나왔네. 요게 얼마다? 알파, 요게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알파n 더하기 베타n은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요 이항시킬게요. 그 얼마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두 항사의 관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균합절정입니다. 요거를 좀 따로 다시 쓰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하고 an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다.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야? a25. 아, 그럼 이거는 수열의 균합절정이니까 an의 일반항을 뽑아내는 건 좀 그러네. 근데 뽑아내는 거는 이게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 A25를 구하겠습니다. A25. A25. 아니 A25? 그러면은 25까지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수열의 균합적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순 노가다 문제인데 n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근데 그러면은 25까지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기본적으로 중간에 규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n에다 1을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 1 대입하면은 여기다 그 n에다 1 대입하면은 이 an까지 이항시켜 버리자. an까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4. 이거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4. 1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와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a1 빼기 4입니다. 그러면은 a1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빼기 4. 그러니까 6이네 6. 그래서 a2는 6. n에다가 2 대입할게요. 그러면 n에다 2 대입하면 a3이 나옵니다. a3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a2 빼기 4. 그러면은 a2가 6이니까 마이너스 6 빼기 4가 돼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0. a3은 잠깐만. 아까 마이너스 10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10, a2가 6, a3이 마이너스 10. 그럼 홀짝 문제네, 홀짝 문제. 홀짝. 그러면 A25는 홀이죠. 홀. 그 뭐야? 마이너스 10. 답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11번. 두 문자 A,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이것부터 볼게요. 가. A는 다음 단계에서 B로 변한다. 나. B는 다음 단계에서 A랑 B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A가 있을 때 1단계.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일단 좀 보겠습니다. 1단계. A는 뭘로 간다고? B. 2단계. B는 A로 가고 B로 가고. 3단계. A는 B로 간다고. B는 A로 가고 B로 가고. 4단계. B는 A, B로 가고 A는 B로 가고 B는 A, B로 가고. 그러면은 그 A는 B에서만 나오고 B는 B에서도 나오고 B는 A에서도 나오고. 그럼 결론은 이게 단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B가 많아지겠죠? B가 2배 많아지겠는데 계속. 그래서 처음에 한 개의 A에서 시작했을 때 7단계에서 A, B의 총개수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칙. 5단계 한번 볼까? 5단계.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의 기호를 써서 1단계를 우리가 A1이라고, 2단계는 A2, 3단계는 A3, 4단계는 A4. 그러면 A1에서는 하나죠. 한 개. 지금 A, B의 총개수예요. 2단계에서는 2개입니다. 3단계에서는 3개. 4단계에서는 5개. 그래서 A1, 그래서 1, 2, 3, 5인데 그 5단계를 한번 볼게요. 5단계. A5값. A5. 구해보면은, 자, 그러면 A는 뭐로 간? A에서는 이제 그 B만 나오는 거고, B에서는 A, B가 나오죠. B에서는 A, B가 나오고, A에서는 B만 나오고, B에서는 A, B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은, A는 몇 개? A는 하나, 둘, 셋. A는 3개고, B는 하나, 둘, 셋, 넷, 5. 3개랑 5개. 그럼 합치면 8개. 총 개수니까 8개.
하나만 더 해볼까? A6. 6단계 한번 해보세요. 그럼 6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A, B 값을 구해볼게요. A 값하고 B 값. B 값. 자, 그러면은 A는 A는 어디서 나오지? A는 B에서만 나와요. A는 B에서만 나오니까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A는 다섯 개예요. A는 다섯 개. B는 A에서도 나오고 B에서도 나와요. B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그러니까 B는 그 다 나오니까 7단계 한번 더 해볼까? 7단계? 7단계에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볼게요. A는 B에서만 나온다. 여기서만 나온다고. 그 8개. B는 이거 합친 거 13개. 야, 그러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우리 7단계 구하는 거 아니야? 21개. 근데 공부 좀 더 합시다. 8단계. 그럼 8단계에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볼게요. A는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온다고. 13. B는 이거 합친 거 21개. 그래서 8단계에서는 34가 돼요. 34. 아, 참, 이거 안 썼네. 34. 여기는 21. 13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 B는 쉬워. B의 개수는 직전 수열의 B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B 개수는 굉장히 쉬워요. 뭐냐? 직전 수열 값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요 13도 어디서 나와? 요거 13 어떻게 나왔어? 요거 13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B 값은 되게 쉬워요. 직전 수열 값하고 같습니다. 직전 수열 값하고 같고 A가 문제지. A가. 그럼 도대체 A는 어디서 나왔냐? A는 직전 수열의 B 값에 나와요. A는 어디서 나온다고? 직전 수열의 B 값. 그러면 직전 수열의 B 값은 어디서 나오죠? 아니, B 값은 그 직전 수열에 요 두 개 더한 거랑 같다고. 응? 그럼 결론 뭐야? 요 값은 뭐야? 요거 두 개 더한 거라고. 다시 설명 다시. B 값은 설명 안 되겠죠? B는 직전 수열에 두 개 더한 거, 직전 수열 값하고 같아요. A, B 값 더한 게 B니까. B는 쉬워. B는 A 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A 값은 직전 수열의 B 값. 아, 선생님, 그럼 직전 수열의 B 값은 우리가 규칙 어떻게? B 값은 뭐라고? 그 직전 수열의 수열의 합하고 같다고.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이 A 값은 그 전전 수열 값하고 같아요. 전전 수열 값. B 값은 그 직전 수열의 합하고 같고 A 값은 그 직전. 그래서 그럼 9단계 들어갈 9단계. 자, 9단계 한번 해봅시다. 9단계 A 값하고 B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A 값은 뭐가 돼? A 값은 요 두 개 더한 거 21. B 값은 요 두 개 더한 거 34. 그래서 얼마? 여기서 55가 되는 거 55. 그러면은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쓴다 그러면은 A1은 1이 되는 거고 A1은 요거죠. 그 여기서는 수열이 세 개 수열의 그 관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요 수열 값을 더해서 여기로 가는 거고 요 수열 값을 합해서 여기 가고 그러니까 AN 플러스 2 수열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예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예죠. 이 타일을 사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 없이 덮는 방법을 A이라고 하면은 바닥은 얘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요 타일을 이제 까는 거예요. 덮는 방법의 수를 AN 했을 때 덮는 방법의 수 AN. 그랬을 때 A1은 1, A2는 3이다. 그러면 A1은 뭐냐? A1은 n이 1일 때, n이 1일 때. 그러면 n이 1일 때니까 요겁니다, 요거. n이 1일 때. 그러면 요 바닥에다가 타일을 까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요거 하나 딱 까는 것밖에 없어. 그냥 1이지, 한 가지. 한 가지고. 그럼 A2를 한번 구해 봅시다. A2, 요거. 그러면 A2는 n이 2일 때, n이 2일 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n이 2일 때. 그럼 여기에다가 타일을 까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렇게 요거 한 가지가 있겠죠? 타일 요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누워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아예 얘를 딱 깔아보여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다. 세 가지. 그놓고 근데 구하는 거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학생이 그래? 그러면은 A3을 한번 구해볼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A3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만일 A3을 구한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깔고 였다가 직사각형 하나 까는 거랑 또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아예 여기에 직사각형 깔고 여기에 정사각형 까는 거랑 얘랑 같은 거예요. 모양이 다른데요? 타일이잖아, 타일. 타일을 까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이제 틀어버리면은 얘랑 같은 타일입니다. 이게 빠짐없이 그 덮는 방법을 쓰니까 빠짐없이 타일은 같은 타일이에요. 같은 타일을 방향만 튼 거죠. 그게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 A3, A4, A5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뭐 A10을 구하여라, A10을 이런 거 못 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못 구하고 대신에 관계식만 구하면 돼요. 관계식만. 자, 그럼 이제 관계식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AN 플러스 AN 플러스의 관계식.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AN 플러스 2가 얘네 둘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느냐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AN 플러스 2는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에다가 이제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n하고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n하고 관계. 이거 어떻게 우리 생각하면 되냐면은 먼저 여기 가로의 길이가 n이 되는 요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아요. 타일을. 그거를 우리가 AN까지라고 하겠습니다. AN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큼 추가하는 거예요. 요만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아니, 색깔 좀 바꿀게요. AN을 빨간 걸로 해야겠네. AN. 그죠? 여기에 이제 타일 까는 경우의 수를 방법의 수를 AN까지로 하고 요거 추가하는 거고 또 우리가 n 플러스 2만큼 타일을 까는 방법의 수는 또 뭐가 있냐? AN 플러스 1만큼 바닥에다 타일을 깔아요. 그러면은 요 이제 방법의 수는 AN 플러스 1이 되는 거 요거 추가하면 되겠죠? 요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2가 되는 2가 되는 바닥에 깔 수가 있다. 빈틈없이 타일을 까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방법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게 n 플러스 1은 쉽고 그리고 여기다 요딱 까는 경우 수는 한 가지죠. 요거 1이잖아 1. 요거 한 가지죠. 뭐냐면은 이거 집어넣는 밖에 없거든. 요거 딱 집어넣는 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요만큼 추가해서 n 플러스 2만큼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럼 아까 이거는 여기는 두 칸이죠, 두 칸. 두 칸. 이건 두 칸이고. 그럼 아까 여기서 A2는 3이었는데 아까 A1은 1을 A는 3. 그럼 이거 세 가지인가? 그러니까 AN만큼 이제 나오고 또 여기는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나? 방법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기야 사실. 왜 믿기냐면은 선생님 왜 아까 세 개 아니었나요? 이거 하나, 둘, 그놓고 이거 세 가지 아니었나?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빼야 돼요. 뭐를 빼야 되냐? 요걸 빼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직사각형 두 개를 요렇게 타일 까는 거를 빼야 돼요. 왜 빼냐면은 만약에 여기다 딱 깔아버리면은 여기다가 타일을 하나 딱 깔아버리면은 얘가 됩니다. 얘가 돼버려요. 그놓고 한 가지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랑 같은 게 돼버려요. 모양이 같아버리잖아. 그렇죠? 모양 같아. 그러니까 AN에서 이거를 딱 깔아버리면은 AN 플러스에 나와버려. AN 플러스 1.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에서 AN 플러스 2의 관계를 찾을 때는 요 방법에서는 뺍니다. 요 방법에서는 빼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요렇게 직사각형을 두 개 눕히든지 아니면은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넣든지. 그래서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n 플러스 2, 그러니까 n 플러스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2가 되는 그 바닥에다가 타일을 까는 방법의 수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a n 가지가 있겠고 거기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만약 여섯 가지다. 여섯 가지가 나오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 12가지 나오면 12가지. AN이 여섯 가지라면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어떻게 나오냐? AN 플러스는 2 곱하기 AN이 나오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 뭐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하나 정해지는 순간 추가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나왔을 때 만약에 딱 이렇게만 쑥 끝내버리면은 이거 감점이 나와요. 감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가로치고 n은 1, 2, 3, 점점점.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감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 방법의 수. 다음 13번. 자, 13번 보면은 n이 2보다 크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 2 루트 n 빼기 2가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시.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부등식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고 높아요, 최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서 가장 등식 그럼 좀 할만해. 등식은 그래도 좀 할만한데 부등식 들어오면은 이거 아주 좀 괴로울 거예요. 자, 일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점일 때 전부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그래서 n이 2일 때를 봅니다. n이 2일 때. 그러면 n이 2일 때 좌변은 뭐가 되냐? n이 2일 때니까 n이 2일 때. 그럼 루트 2분의 1이겠네? 좌변은 루트 2분의 1이고 우변은 n이 2 루트 2 빼기 2가 되겠죠? 우변을 안 썼네. 우변은 2 루트 2 빼기 2. 그러면은 이거를 유리화 시키면은 좌변은 2분의 루트 2고 우변은 2 루트 2 빼기 2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게요.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은 2분의 루트 2 빼기 2 루트 2 더하기 2가 돼요.
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요거를 통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더하기 4가 돼요. 더하기 4. 지금 이게 뭘 보는 거냐면은 좌변이 큰지 우변이 큰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2분의 이거 두 개 다 제곱근으로 나타내면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9 들어가면 9 곱하기니까 18 더하기 얘는 루트 16이죠. 그 양수의 음수네? 용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가 돼? 우변이 크다 되니 우변이 크다. 좌변에서 우변을 뺐던 0보다 작으니까 우변이 크다. 그렇죠? 우변이 크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다? 성립한다. 일단 이거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은 좌변 우변을 빼면 0보다 작으니까 성립한다. 근데 지금 이거 증명하는 이 서술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 논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 중요한데, 자,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했고, 두 번째 n이 k라고 가정하면은 요 식에서 이제 k가 들어가겠죠, n 대신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n 대신에 k를 썼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는지 안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요 식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n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은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렇다고 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바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이 식은 지금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n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1일 때 성립했죠. 1일 때 성립했으면은 1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그럼 2일 때 성립하면은 2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그럼 3일 때 성립하는 거고. 3일 성립한다면은 3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4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그럼 요 식에다가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하든지 곱해서 k 플러스 1로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하든지 곱해서. 근데 지금 요거는 다 항이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더하는 겁니다. k 플러스 1번째 항을.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양변에 얼마를 더해야 돼?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도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거, 양변에다 똑같이. 그러면은 이 식은 성립합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해.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요 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도 이게 그 성립하는, 이게 문제거든. 이게 성립하는 건 확실하고, 대입을 했을 때도 이 성립을 하냐? 만약에 대입을 했을 때도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쭉쭉 나는 거. 1이 되면은 1 플러스 1도 되고, 2가 되면은 2 플러스 1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를 증명해야 되냐? 이게 좌변이죠. 이 우변이에요, 우변.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래서 제가 설명할게요. 수직선 그래서. 자, 수직선 이렇게 했을 때 좌변이 우변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의 요식이 이 지점에 있다고 하면은
좌변에 요식이. 우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요식이 율로 가야 돼요. 율로. 우변에 있는 거. 우변에서 지금 만든 식이죠. 만든 식.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대입을 했다. 대입한 식은 어떻게 되냐. 대입해버리면은 좌변 똑같아요. K 플러스 요게 문제 요게. 대입을 한다면은 대입을 하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가 돼요. 이게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거. 그래서 대입했을 때 대입하면은 대입하면은 이렇게 써야겠다. 그 우변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변에 2 루트 K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다음에 대입해서 나온 거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우변은 뭐가 되냐면은 얘였죠. 얘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에 찍혀야 되냐 이거지. 어디에 찍혀야 되냐. 여기에 찍혀야 되느냐. 여기에 찍혀야 되느냐. 여기에 찍혀야 되느냐. 이게 문제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참이야. 이것도 얘가 참이고. 자, 여기서도 얘가 좌변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좌변보다 커야 된다고. 얘보다 커야 돼. 그럼 얘보다 크려면은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 얘랑 우리가 비교 상대는 얘입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어디에 찍혀야 돼? 여기 찍혀야지. 여기에 찍혀야 얘도 좌변보다 크겠죠. 좌변보다. 만일에 얘가 얘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작아버리면은 좌변보다 클 수도 있지만 이쪽에도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얘가 참이 되려면은 우리가 대입한 식이 언제나 참이 되려면은 여기 찍혀야 된다. 즉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2 루트 K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랑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가 있으면 얘가 더 커야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요 증명하는 건 어떻게 되냐? 요 식에서 요 식을 뺍니다. 빼. 그러면 2 루트 K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 루트 K 플러스 1 빼기 2. 그럼 더하기가 되겠네. 없어지고. 그 뺐을 때 0보다 작아야겠죠?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언제나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이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겠습니다. 통분. 뭘로 통분하냐? 루트 K 플러스 1로.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통분하니까 분모는 루트 K 플러스 1. 여기다가 그러면 2 루트 K 곱하기 루트 이건 가로 안 쳐도 되겠네. 루트 K 플러스 1 되는 거고 더하기 1이 있는 거고 빼기 얘는 2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제곱. 그러면은 분모는 루트 K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요거 일단 곱할게요. 그러면 2 루트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2 요 제곱하면은 가로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 자, 그래서 뭐가 되냐? 루트 K 플러스 1 2 루트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따라서 자,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루트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소를 봐야 돼. 대소 관계.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모가 양수인 건 확실한데 K가 자연수니까. 문제는 뭐냐? 분자가 이게 얘를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얘를. 지금 분자가 지금 문제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2K 플러스 1입니다. 2K 플러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좀 어려운 거 뭐냐? 얘를 근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호로.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제곱근이 아니니까 대소 관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제곱근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 분모는 똑같이 사실 이제 분모는 의미가 없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2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4k제곱 더하기 4k가 되고 빼기 얘는 근호를 다시 씌우면은 루트가 되면 안에서는 4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됩니다. 근호 씌우면 그럼 뭐가 돼? 그럼 분모는 뭐야? 양수인 게 확실하죠. 분모는. 분자 보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요. 근데 얘가 더 큰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루트 4k 제곱 더하기 4k보다 루트 4k 제곱 더하기 4k 빼기 1이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따라서 요 값은 뭐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를 뺐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식에서 그 대입한 식을 빼가지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찍힌다. 여기 찍힌다. 여기 찍히니까 당연히 좌변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도 성립하고, 그럼 2가 성립하네? 그럼 2가 성립하면은 2 플러스 1도 성립하고, 그럼 3이 성립하네? 3이 성립하니까 3 플러스 1도 성립하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어려운 좀 문제인데,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